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상공인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생겨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좀 컨설팅 하게 된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숙박업을 합니다. 공유 숙박업. 이렇게 들으면 약간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한테 익숙한 이름이 있죠.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공유 숙박업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공유 숙박업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이제 일반인이 여유 공간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타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여행객들에게 남는 집이 있으면은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에어비앤비 사업이 전도 유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 이제 2021년에 한번 쭉 쳐봤고 그런 다음에 2022년 코로나가 끝나면서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연평균 한 20% 정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14% 정도 수요가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성장세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전도 유망한 에어비앤비 사업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일단 집이 있어야겠죠. 빌려줄 집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숙박을 해줄 관광객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둘을 에어비앤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을 받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부터는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되셨고 그러면 공유 숙박업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빌려줄 집에 임차인이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임차인인데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 그때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더 행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끔 되고,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끔 되고, 특히 도시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끔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업무용 오피스텔 있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이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없겠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면 숙박업 허가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갖췄으면 어떻게 하느냐? 등록을 해야죠. 등록은 이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보건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게끔 되고, 제출하실 서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준비해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 혹은 이제 등기권리증 같은 거, 아니면 등기부 등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왜냐하면 이제 전입이 되어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하게끔 되고, 전대로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서, 전대동의서라고 하죠. 전대동의서가 있어야겠다. 그 외에도 이제 일정 위생안전설비, 소방시설 같은 것들 비치를 했는가 하는 점검 확인서까지 제출을 하신 다음에 허가가 나오면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끔 되는데, 업태는 숙박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걸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시게끔 되겠다. 근데 이거 제가 전부터 조금 궁금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모텔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00원 정도 되는데, 서울도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럼 저는 모텔보다 더 싼 줄 알았거든요. 더 싸서 에어비앤비로 가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모텔보다 훨씬 비싸요, 방을 빌리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로 갈까?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모텔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가 이제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모텔을 빌리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를 빌리는 게 더 유리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밥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다는 거. 주방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시설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밥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게 또 숙박객들한테 큰 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많이들 이용을 한다네요. 그게끔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물론 호텔도 접근성이 있는 좋은 곳에 위치한 호텔들이 많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싸죠. 예, 굉장히 비싼데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숙소를 얻을 수 있으면서 그런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성비가 있다. 그래서 또 에어비앤비를 찾는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아무래도 특히 직장인 분들한테 부업거리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노후 사업으로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랬끔 되는데 뭐 에어비앤비 운영으로만 월 600도 벌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가 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수익을 이제 올리기는 힘들고, 지금 제가 컨설팅하는 이제 업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 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해요. 15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꾸준하게 수익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에어비앤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가 좋겠나라고 한다면은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꼭 내 집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남의 물건을 빌려서도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특수한 기술이 없어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끔 되고, 뭐 일단 방값이야. 내가 매기는 대로죠. 물론 이제 찾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방값은 내가 매기는 대로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유연하다. 아무래도 성수기엔 조금 바가지 긁어야죠. 그끔 되고, 다양한 운영 방식이 가능하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꼭 내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고 하면은 위탁 관리도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아니면 가족 단위로 경영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래끔 되고, 사업의 특성을 봤을 때 이 차별화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기에 에어비앤비만큼 좋은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숙박의 경험을 이제 관광객들한테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입소문을 잘 내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개인 사업에 비해서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기에 아주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 하면은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동집약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하루 20분 투자로 뭐 월 2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처음에는 이제 수익성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다 청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또 놀러 온 사람들이 방을 그렇게 마냥 깨끗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노동집약적으로 청소하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또 침구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썼으면 다 다시 빨아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는 사람들이 은근슬쩍 집을 좀 파손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무너졌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파손의 위험도 있고, 아무래도 또 놀러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시끄럽게 놀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소음 때문에 또 민원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거는 뭐 요즘에 우리 모두의 문제죠. 리뷰 압박. 리뷰를 잘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참 힘드시다 그래요. 24시간 계속 응대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집을 쓰다가 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세탁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뭐 이딴 전화가 24시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응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되고, 이건 관광사업의 특수성인데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수익성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럼 되고, 요거는 이제 다른 분 얘기인데, 이분도 이제 그 부동산 전대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강남에 오피스텔을 빌려줬는데 그 안에서 도박장을 운영을 했나 봐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빌려준 집에서 불법 활동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 어떠한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속칭 하우스라고 하죠. 도박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무궁무진하죠. 예, 무궁무진해요. 예, 불법 활동이 벌어질 거는. 예, 그런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겠다. 그래끔 되고, 외부 충격은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0년과 2021년에 한국의 에어비앤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는 또 다시 그런 어떤 전염병 사태가 터진다든지 해외 관광을 위축시키는 어떤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을 거의 대부분 에어비앤비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에어비앤비의 정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자꾸만 규제들이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위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소상공인 컨설팅 하면서 알게 된 이제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예,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니면서 다른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모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하기 좋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이었습니다. 다시 또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신 김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이제 진짜로 안녕입니다. 감사합니다.